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신천지 교회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증상자 8명이 확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명은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미성년자 신도는 명단이 없어서 전수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제주 지역 신천지 교육생 명단은 102명. 교육생은 정식 신도가 되기 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예비자 신분인데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7명이 확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신도 600여 명 중에서도 유증상자 3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10명에 대한 확진 검사 결과는 오늘 밤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마친 3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신천지 측의 원활한 협조로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역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하지만 전수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명단에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연락처가 없어서 신천지 관련자 16명은 전화문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미성년자 교인 16,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연락을 할 때 자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성년자들은 다 그 교회에 부모님이 다 계시거든요. 전도를 하거나 이제 교회 입교 같은 경우에 거의 그렇게가 안 되어 있어요. 부모와 달리 자녀만 신천지 교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교회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지만 소재 불명자와 미성년자 교인에 대한 조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사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경제단체들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협회 등 50여 개 경제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 상인회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경제단체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제품을 애용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른바 공적 마스크가 오늘부터 읍면적 우체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허탕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우체국 골목도로에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체국 앞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비를 피해 모여있고 우체국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내일 오라고 할 뜻이 아니라 여기 온 사람을 이거를 주고 내일 와서 받아가면 될 순서대로. 공적 판매처인 우정청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우체국 한 곳당 70명에게 1인 5장씩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판매를 시작하자 낮부터 시민 100여 명이 몰린 겁니다.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가운데 번호표 배부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일면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물량이 제한되다 보니 길게 줄을 섰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번호표 같은 거는 없고 5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지금 4시 반에 나온 거예요. 저 미리 온다고. 오니까 황당하게 저기 줄 다 서 있고. 추자도와 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 우체국 18곳에서 오늘 하루 판매된 마스크 양은 모두 6,300장. 하지만 신분 확인도 없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이면 학이 관할해가지고 마스크를 한 집에 하나씩만 주는 거죠. 또 내일 와서 또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은 상황이 어떨까? 입구에는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판매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적 판매처를 찾은 시민들은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 유세에서 보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살려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서 좀 불편했어요. 우정청은 주말에도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인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와 약국에서는 다음 주 초나 돼서야 마스크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도 마스크 매점 매석과 사기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 뒤 중국으로 보내려던 상인 A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와 공모해 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구입한 뒤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인터넷을 통해 한 개당 2,000원에 3,000여 개를 팔고 나머지를 보관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제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4명에게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1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국인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년 3개월 동안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켰던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처리 원단위 적정성 재검토 등 87건을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주차장 불법 조성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안 도로는 물론 주변 마을에도 오폐수가 역류해 넘쳐나는 사태가 4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결국 제주도 의회가 22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현장 방문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업 승인 이후에 오폐수 발생량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관로 확장과 오수 방류량 조절 등의 원단위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에 삭제된 영어교육도시의 공익시설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교육시설 문제 등 87건을 시정이나 권고 조치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조성된 성산포 관광단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례와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중심으로 각종 조례들을 점검했던 부분들을 발의해가지고 제도 개선에 안착화시켜야 될 부분들이고,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주도에 보내 이에 대한 시행 및 조치 계획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긴급 돌봄 신청자는 2,5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긴급 돌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 2만 6천여 명의 9.6%인 2,500여 명이 긴급 돌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돌봄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반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말 동안엔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10에서 30mm로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주말 동안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남부가 12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서부 남부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5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 동부가 1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한 제주 지역 인사 4명의 서훈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훈이 추진되는 독립운동가는 이신호 지사를 비롯해 좌행옥, 김홍규, 강일빈 지사 등 모두 4명으로 4.3 당시 좌익 활동을 했거나 행방불명된 인사들입니다. 서훈 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미서훈 독립운동가 2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유정은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제주시 오라동에 타운하우스를 짓다 자금난에 처해 신탁회사에 분양권을 넘겼는데도 피해자 9명에게 15억 원을 받아 챙기고 냉장고 35대를 납품받고도 물건값 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휴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기준으로 전체 학원, 교습소 1,500여 곳 가운데 교육청의 휴업 공고를 수용한 곳은 57%인 86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원 55%가 휴원했고 교습소는 62%의 휴원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개인 과외 교습자의 경우 1,200여 명 가운데 29%인 355명이 휴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는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추가 공모합니다. 대상 선거구는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정읍,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 등 3곳인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동홍동 선거구에 1명만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서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40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의 소재 확인과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불법 행위자 사법 처리 등을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